자, 봅시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요 유형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요번 파트는 뭐 따로 이제 시중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도형 가지고 노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킬러로 나올 법한 문제를 저격해가지고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자, 방정식으로의 해석이라는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씩 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과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과 연관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방정식을 보더라도 방정식을 보고 약간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의 교점으로 뭔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족하기 위한 뭐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러면 함수 그래프 이차함수 그려가지고 이제 뭐 탕탕탕 찍어가지고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는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은 어쨌든 함수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함수의 형태를 보더라도 얘를 우리가 방정식으로서도 세울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까지는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 정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어떤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헤드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부터 뭐 지수, 로그 이런 거를 우리가 초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이 만났을 때 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구할 수 있는 형태도 있겠죠. 근데 일단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초월과 1차함수, 2차함수 같은 당함수, 걔네들과 만났을 때도 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요것들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대입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x승은 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풀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대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되겠죠. x 못생겼다. 0이라고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그리고 또 얼마? 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도 적혀 있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넣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가 지금처럼 정수가 아니라 무리수의 형태가 나오거나 그런 식의 좀 복잡한 수들의 계산들은 좀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입으로 풀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뭘 계산하면 돼요? 정수들을 대입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쫄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쫄 수 있거든?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하는 게 되게 낯설잖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어느 정도 좀 통하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좀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 풀다가 식은 나왔는데 계산이 안 돼.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봐도 좋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연립입니다. 근데 이 연립을 점을 활용해서 연립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이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 교점의 좌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X승과 로그 A의 X 뭐 이런 초월과 초월의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산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물론 이 두 개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만약에 이 교점의 좌표를 제가 알파, 베타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알파, 베타를 각각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게 또 당연히 계산이 안 되겠지. 왜냐면 내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런 과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적어 놓은 게 이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라고 써놓고 이제 두 개의 식을 가져왔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가 로그에 2의 A랑 요런 식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A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최대한 미지수를 줄여 나가야 돼요. 근데 로그에 있는 이 미지수들은 빼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빼내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물론 지금 여기서 이 두 개를 빼면 이 두 개가 사라지긴 합니다. 구조가.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있을 때 과연 뺄 거냐 더할 거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뺐을 때는 뭐가 되죠? 뺐을 때는 마이너스 A가 사라지겠죠. 근데 더했을 때는 K가 사라지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면 더하겠습니까? 빼겠습니까? 약간 사기꾼 같은데 말투가? 더할까요? 뺄까요? 더하는 게 좋겠죠. 왜? 여기는 A들이 있지만 여긴 K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차라리 더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센스를 조금 발휘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도 이제 빼면 되죠.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그러면 좌변은 3이고 우변은 로그 2에,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A분의 A 플러스 3이라서 요 안에 있는 값이 얼마다? 8이다를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둘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식을 활용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적어놨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지수를 세팅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지수 세팅법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 교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게 될 건데, 여기에 있는 말들이라면 이 교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로그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알파 콤마 얼마? 로그 2의 알파 승이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알파 콤마 베타. 그 대신에 미지수가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베타는 로그 2의 알파라는 뭔가 관계식을 하나 보충해주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X좌표를 알파로 잡는 방법보다는 Y좌표를 알파로 잡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의 알파승 같은 녀석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X 위에 점이다면 단순하게 A, 루트 A를 생각하셔도 좋지만 A제곱, A제곱, A라고 생각해도 나쁘진 않겠죠. 난 무리수 계산보다는 정수 계산하고 싶네? 하면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지수 세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가셔야 돼요. 나는 지수가 편해 하면 지수로 가시고, 난 로그가 편해 하면 지금처럼 로그로 가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나름 꿀팁인데, 그러니까 Y좌표들에 대한 정보가 많을 수도 있고 X좌표들에 대한 정보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정보가 많았을 때 당연히 X좌표가 정보가 많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고, Y좌표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쵸?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냥 선을 이렇게 그어요. 여기를 A라 잡고 여기를 B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뭐 안 되긴 한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C라 하고 여기를 D라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B의 길이가 2CD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 2AB가 CD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 그러면 Y좌표들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채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여튼 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3번. 이게 핵심이죠. 도형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아무래도 도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형의 상식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도 적어놨는데, 결국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오늘부터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굳이 필요 없었던 게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 방정식이. 근데 지수 로감수의 방정식, 부등식은 좀 계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따져서 내가 계산의 신뢰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이게 뭔 말이냐면 계산하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산하다가 이게 맞나?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계산이 안 될 것 같지만 언젠가 계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이어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미지수의 개수랑 정보의 개수가 일치하면 해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연립방정식에 미지수가 2개 있는데 식이 2개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에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계산하다 보면 언젠간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또 양날의 도끼가 될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시간을 겁나게 뺏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재적소하게 조금 계산을 하다 보면 좀 요령이 생길 거야. 이게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근데 또 여기서 한 발 더 뒤통수를 때리면 이번 수능 문제가 딱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연립을 하다 보면 대입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계산이 생소하더라도 이거 대입 한번 해볼까라는 그 생각이 그 안에서 들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라는 거야. 오늘 문제 한 4개 푼다고 했죠. 그 4문제 중에서 요런 계산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스템은 제가 풀 거고 브랜치는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하여튼 요런 것들 좀 기억해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지수록을 풀 때는 식이 복잡해지면 나도 풀어지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자제해서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2점이 나왔어요. 2점이. 그럼 여기 알파 잡고 여기를 베타라 잡았어. 그럼 이미 미지수를 2개 썼잖아. 근데 알파랑 베타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차이 난다라는 성질을 찾아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알파 플러스 2라고 잡아버리면 훨씬 쉬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제발 문제를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 다음에 들어가세요. 문제 읽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풀다가 LI 또 지우고 풀다가 LI 지우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대충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풀 거다라는 게 설계되면 그때 들어가. 그걸 연습해봐. 겨울방학 때 제발. 알겠지? 왜? 식이 복잡하니까. 식이 복잡하니까 풀다가 무조건 틀릴 거거든? 안 틀린 게 제일 좋겠지? 틀릴 건데 그때마다 지울 거야 계속? 지우고 다시 풀 거야? 시간 너무 아깝지 않겠어? 생각을 하라고. 대신에 머릿속에서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복잡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표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문제 하나 가져왔죠. 그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거든요. 자, 근데 여기가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얼마냐면 1이라고 나와 있고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Y는 3분의 2에 자,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그냥 좀 체크를 해놓을게. 됐지? 자, 그 과정에서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가 딱 있어요. 딱 조건이 뭐였냐면 루트 5다라는 조건이 있고, 자, 구하라는 것은 K야. 문제를 요약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일단 얘랑 얘를 갖다가 두고 푸는 친구들은 없어야 돼. 일단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럼 우리는 결국 뭐야?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점들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루트 5라는. 그쵸? 자,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 미지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미지수를 내가 하나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미지수를 무조건 둘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여기 만약에 미지수가 좀 있었다면 고민은 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미지수가 여기 없잖아. 함수의 미지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알파라고 하면 이걸 알파에 대한 식으로만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 알파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문제를 바라보는 틀이 다른 거야. 근데 여기 미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그럼 난 미지수 사용을 일단 자제한다는 거야. 일단 안 둔다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풀어본 모든 문제들 한해서 미지수를 3개까지 드는 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내진 2개에서 다 끝나. 알겠지?
4개까지는 절대 가지도 않고요. 3개가 간혹 보이긴 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 근데 한 2개 정도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기억을 좀 해둡시다. 그럼 볼게요. 자, 이 루트 5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자, 얘랑 엮어서 생각을 해야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삼각형 하나를 만들면 비율 관계가 1대2라는 걸 알죠? 1대2 대 루트 5인데 루트 5네? 여기가 1, 여기가 2라는 걸 찾아낸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도형의 성질을 쓴 거죠. 그럼 뭘 얻어낸 거야? 두 점의 x좌표 차가 1이고 y좌표 차가 2다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p의 좌표를 제가 임의로 알파,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승 플러스 1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Q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알파에서 1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걸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뭐라고 했어요? Y좌표 차가 2다를 안 썼죠. 그래서 요 친구는 더 위에 있죠. Q가. 그래서 요 친구에다가 2를 더한 게 같다를 써주면 끝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요 식과 요 식의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이거 지수 방정식이죠. 왜냐면 밑이 동일하니까. 그치? 그래서 지수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얘를 넘기면 얘를 넘길게요.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 빼기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 놀랍게도 얘가 더 작기 때문이에요. 그쵸? 왜냐면 3분의 2배를 한 거잖아. 그치? 얘에다가 3분의 2배 했으니까 얘가 더 작겠죠? 그거는 얘를 넘겼으니까 얘를 넘기면 3에서 3분의 8을 빼면 되니까 3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를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승으로 묶게 되면 얘는 1만 남을 거고 얘는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정리할게요. 얘가 3분의 1이 되면서 요게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됐죠? 알파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해가지고 P랑 Q 둘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P 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얼마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와? K가 나오겠지. 끝이야. 요 문제 괜찮죠? 요게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였고 4점짜리로 알고 있어요. 4점 초입부였으니까 한 11번 정도 수준의 문제였을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2번의 내용은 삼각비 계산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삼각비 계산법이 뭐냐? 직선의 기울기랑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점들의 위치 관계를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예제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두 점 PQ가 있어요. 그리고 PQ의 길이가 루트 2루트 2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그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45도, 45도라서 길이가 같아서 얘가 2, 얘가 2입니다. 그래서 P랑 Q의 X좌표랑 Y좌표의 차가 각각 2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뭐 개념이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죠. 평행이동.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왜 도대체 2번 다음에 4번으로 건너뛰냐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알겠죠? 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이따가 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자 평행이동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a에 x가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판단하셔야 돼. 그 다음 여기를 y는 로그 a에 x-1, -1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하나를 그을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그때 만나는 요점 A랑 요점 B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삼각비 계산법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죠. 근데 지금 요 로그 함수랑 요 로그 함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되죠. 한 칸 가고 한 칸 내려가는 거 보여? 기울기 얼마야? 두 점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원래는 뭐만 알 수 있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만 알 수 있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평행이동이 지금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되니까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이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가 딱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막 끄으면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제가 공통 수학 2 때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길이를 찾을 수 있다니까 원래는 여기 K라고 잡았어야 될 거를 1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아까 문제 가봐. 여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이거든요. 그럼 요거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2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게 실제 길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율로 나오는 거 보이죠? 1대 2. 그래서 루트 5였으니까 1, 2가 나왔던 거죠. 그치? 이해되니? 알겠지? 그럼 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분의 1만큼이네? 그쵸? 맞죠? 플러스 3분의 1만큼.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5만큼이네. 그죠? 그러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얘는 6분의 5죠. 그래서 실제로 6분의 5에 대한 직선을 그으면 실제 길이가 얘가 얼마? 2가 되고 얘가 3분의 5가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기울기가 6분의 5라면 그렇다는 거야. 알겠지? 그 내용이 이제 4번에 대한 내용. 얘도 많이 쓰여요. 그 다음 마지막 7번. 역함수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지수함수 나오고 로그함수 나오고 y는 x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개는 만약에 역함수 관계인지를 보시면 되죠. 보는 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 한 점 잡고 그거를 뒤로 그러니까 y는 x를 대칭 이동시켰을 때 여기를 지나냐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그냥 누가 봐도 역함수라는 걸 이제 깨우칠 텐데 간혹 가다가 문제 중에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럴 때는 항상 지나는 4를 대입해서 6, 얘가 4,6을 지나니까 그 로그 함수가 6,4를 지난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지난다. 그러면 뭐 역함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아무 직선을 잡았을 때 만나는 두 점은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역함수의 성질이었지. 얘도 많이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지금 과정들을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세요. 됐죠? 조건 해석할 때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성질을 써도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원고 상에는 없는데 원래 내가 넣으려고 했던 문제 하나만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내 머릿속에 있는데 잘 기억할 수 있으려나? 내가 알기로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3x 플러스 4 하고 이렇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어. 내가 알기로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아니다. 쏘리.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 길이 같고 B랑 A의 중점이 D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잠깐 한 30초 정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다시 A랑 B가 그러니까 뭔지 상관없어도 돼. 그냥 저는 도형의 성질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D예요. 그리고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점 C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C가 있을 때 BC랑 AC의 길이가 같도록 점 C를 잡은 거야. 알겠지? A랑 B는 당연히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정해진 값이고 C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도록 하는 임의의 어떤 점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조건들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초 드릴게요. 30초. 오케이. 희원이? 생각해봤어? 생각 못했어? 예찬이는? 준율이? 아무도 없어? 준빈이? 오우, 아니, 도영의 성질, 도영. 도경이? 아니, 그림 다 그려줬잖아, 님들. 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에 중점이 있잖아. 요거 이으면 뭐예요? 수직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 포인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점 D랑 점 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거 잡는 거였어.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3이잖아. 이게 포인트였어요. 알겠죠?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도형의 성질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를 통해서 식을 잡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 좌표 잡을 때도 알파, 2알파승 이렇게 잡는 친구는 없겠지. 누구로 잡는 게 편해? 3알파 플러스 요걸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1차식이니까. 그렇게 잡고 그럼 요 점 찾을 수 있고 요 점은 뭐 정보가 또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 해서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는데 요게 모의고사 18번 문제였어. 18번 문제. 하여튼 아시겠죠? 그러면 스텝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 패스할게요. 저거는 예전에 브랜치에 넣어놨던 문제니까 한번 나중에 풀어보세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적을 동안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일단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힌트들을 조금씩 적어 놓으세요. 직선이 등장을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둘 관계가 심상치 않죠. 평행이동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이걸 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보고 B랑 C의 위치 관계가 하나만큼 차이가 나겠구나라는 것까지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류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무슨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죠. 그래서 y는 x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게 그냥 도리입니다. 도리. 알겠죠? 그냥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역함수 있으면 y는 x를 그어주는 게 일단 도리야. 알겠지? 그 상황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길이비가 지금 2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비가 2대 1이라는 것은 얘가 1대 1이니까 요 길이까지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얘 길이가 한 칸 한 칸 차이가 나니까 얘 길이가 두 칸 차이가 나는, 아씨 y는 x 잘 꺼야 되는데 이렇게 꺼야 돼요. 이렇게 다시 긋게요. 요 길이가 1대2니까 요 길이가 2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A의 좌표랑 B의 좌표가 일단 두 칸 차이가 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세팅을 해놓고, 자 그러면 잘 들어. 지금 현재 미지수가 몇 개예요? 한 개가 있죠. A라는 값이 하나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미지수 한 개를 추가하는 것까지는
나름 그래도 괜찮아. 두 개까지는 괜찮다고. 오케이. 그러면 A의 좌표를 내가 알파로 잡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B, C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안 쓴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써볼게요. 뭘 쓸 거냐면 요걸 써보자. A의 좌표를 제가 임의로 뭐라고 잡을까요? 알파, A 알파 승이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B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서 이만큼을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지금 알파에서 이만큼 더한 녀석이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겠죠? 아, 미안하다. 바보. 아니, B의 좌표를 그냥 이렇게 그래, 이거 y는 x 대칭관계 놓여져 있다. 이거 쓰면 되잖아. 그지? 요거 역함수의 성질 썼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랑 얘의 간격이 두 칸 차이가 난다거든? 어차피 요거랑 요거 같고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요 두 개 뺀 거랑 요 두 개 뺀 게 어쨌든 두 칸 차이 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A의 알파 승에서 알파를 뺀 게 2가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두 개 있죠? 정보가 한 개 더 필요하죠? 아직 안 쓴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얘를 이제 C의 좌표까지 막 찾아갈 거라고.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뭐 B에서 한 칸 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식을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 자, 내가 A의 알파 승에서 1만큼을 더했어요. 그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빼기 1 나오는 거 알겠지? 오케이, 알파 빼기 1 나온대. 근데 B라는 녀석에서 A의 알파 승에 1을 더했고 결과물은 알파보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칸 줄어든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전혀 유효하지 않은 식이라는 거야. 의미가 없는 식이라는 거야. 항상 성립되는 식. 이해가 돼?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한번 엮어볼까? 그러면 알파에서 3만큼을 더하면 C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나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알파 플러스 3.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로그의 A에 알파 더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응?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한 요 함수값이잖아. 그러면 함수값의 차도 3칸 차이가 난다를 이용하면 되나? A 알파에다가 3칸을 빼게 되면 얘가 된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알파 승 마이너스 로그의 A의 알파 플러스 2는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연립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산해볼까? A의 알파 승 마이너스 로그의 A의 알파 플러스 2는 2다. 이걸 이용하면 위아래식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느껴져야 돼. 얘랑 다 같잖아, 각각.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알파랑 로그 A의 알파 플러스 2랑 같죠. 이거 어떻게 풀까? 대입하기엔 미지수가 두 개 걸려있죠. 그러면 알파를 바꿔볼까? A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알파를 알파 플러스 2승 이렇게 두니까 이거 또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지? 야, 이거 어렵다. 아, 포기. 식을 좀 더 다른 걸 써볼까? 다른 거? 뭐 써볼까요? 이번에는 쓸 게 없죠. 그쵸?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뭘 느껴야 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뭔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왜냐? 아까 요거랑 요거 연립하면 계산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A랑 알파가 둘 다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라고. 그러니까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방법이 잘못 들어가면 정말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올바른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풀이를 다 봤으면 좋겠고, 잘 들어봐. 너네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죠? 그리고 해설지랑 내 풀이랑 비교해서 뭐가 더 쉬운지를 채택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 이해가 돼? 우리 보통 맞춤의 해설지 봐? 절대 안 보잖아.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맞춰도 해설지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왜? 해설지는 무조건 그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풀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르게 풀었다? 그러면
맞췄지만 시험장에서 막상 그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여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이거 안 썼어요. 이 세 점이 다 어디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아까 A의 좌표가 얘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시키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알파승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A의 알파승 플러스 알파는 5가 나오고 요식이랑 위에 있던 요식 이거를 연립해주면 돼요. 진짜 깔끔하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다시 선택. 얘들아, 더할까 뺄까? 희원이 더할까 뺄까? 왜 빼야 돼? 그렇지.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뭐야? 예찬이, 연립방정식의 목적이 뭐야? 미지수 줄이는 거. 그렇지, 미지수를 줄이는 건데 얘를 살려두면 이건 미지수 줄이는 게 아니죠? 얘를 죽여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돼요. 그럼 2알파가 3이니까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저 연쇄적으로 다 튀어나오죠, 이제.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대입하면 A의 2분의 3승 플러스 2분의 3이 5가 돼야 되니까 2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양변에 2승, 2승을 계산해 주게 되면 A의 3승은 4분의 49고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4A 3승이니까 답은 4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오케이? 어때요, 풀이가? 그래도 복잡하지. 그래서 제가 다른 풀이를 또 가져와 봤어. 자, 어떤 풀이를 보여줄 거냐? 훨씬 쉬운 풀이야. 가볼게. 방금 풀었던 풀이도 나름 그래도 미지수 잡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에서 계산을 해봤던 영역. 알겠지? 근데 이거 좀만 더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왜 그래요? 요 점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교점이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요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잡았을 때 한 칸 한 칸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A의 좌표가 이 점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가고 한 칸 위쪽으로 올라간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그냥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풀이 보여? 첫 번째는 미지수 잡았지?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미지수를 최대한 잡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려면 결국 y는 x를 끄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맨날 그란 소리가 그 얘기야. 알겠지? 최대한 우린 미지수를 줄여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과정 속에서 너네가 쓸 수 있는 모든 공식들이나 성질들은 다 활용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몇 초 컷이야? 3초 컷이야 그냥. 원래 이랬던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풀이의 시간이 달라져요. 당연히 내신은 타임 어택이니까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목적이겠지? 그러려면 항상 최적의 풀이가 나올 수 있도록 너네가 문제를 맞추더라도 해설지랑 비교해서 혹은 내 풀이랑 비교해서 더 나은 풀이를 적고 쓰라는 거야. 알겠지?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브랜치로 가서 브랜치 3번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로 풀이가 3가지가 나오거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3가지 풀이 다 보여드릴 테니까 요 3번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도인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의도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3대 1이라 했죠? 그리고 넓이가 40이라 했거든? 제가 약간 눈에서 좀 레이저를 삐욱 쏴가지고 봤던 게 여기가 이게 3대 1인데 혹시 여기도 1의 비율인 건 알고 있어요? 그쵸? 왜 그렇게 되죠? 얘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 서로 역함수 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3대 1, 여기도 1. 그래서 약간 요런 생각을 하면 되게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인 게 우리가
어떤 삼각형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2대 1이잖아요. 그럼 넓이도 2S 대 S가 되는 거 알겠어? 그쵸? 그럼 여기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넓이가 40이고 그 다음 얘가 3대 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120이 되겠죠? 3배 하면. 그래서 이 3개의 삼각형을 다 더하면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근데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A의 제곱이 20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 400이기 때문에 A는 20이다 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끝났어 이러면. 왜 끝났을까? 자 봐봐. X의 좌표가 P, Q거든요. 구하라는 것은 뭘까?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P랑 Q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P 더하기 Q가 뭐랑 같아? A랑 같으니까 답은 20이야. 말도 안 되지? 미지수를 한 개도 안 뒀지? 그냥 끝났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의도인 것 같아. 출제자의 의도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도형의 성질 뭐 썼어? 평행선과 넓이를 썼죠.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지. 오케이? 뭐 여러분들의 풀이로 한번 가볼까요? 미지수 잡고 풀었을 테니까 미지수 잡고 풀어볼게요. A라는 좌표가 P, Q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얘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P, Q기 때문에 여기를 Q, P라고 둘게요. 자, 이 두 번째 풀이는 너네들 풀이가 아니야. 알겠지? 이것도 여기서 P, Q라 뒀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둬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물론 미지수가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 볼게. 그럼 아까 3대 1이라 했어. 그래서 P, Q랑 A, 0을 3대 1로 내분한 점이 Q, P겠죠. 그걸 활용할게요. 4분의 3A 플러스 P라고 하는 게 Q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Q라고 하는 게 P면 되겠죠. 그렇죠? Q, P니까. 그러면 Q라고 하는 값이 4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Q 대신에 4P 들어가면 얘가 16P가 되거든요. 그래서 P 계산하니까 3A가 15P라서 A가 5P가 나올 겁니다. 5P. 그러면 A가 5P고 Q가 4P니까 이건 뭐야? A랑 P랑 Q를 P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한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지수가 3개 있지만 정보가 2개 있잖아.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거든. 그걸 알고 있으면 또다시 얘네들을 다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뭘 쓸 거냐면 넓이 공식을 쓸 거야. 넓이가 40이라며. 그래서 요 넓이가 요 길이가 A고 높이가 얼마죠? P거든요. P.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 2분의 1 AP가 42다를 이용해서 A 대신에 5P로 바꿔주게 되면 양변에 2 곱할게. 5P제곱이 80이 돼서 P제곱이 16이 될 거고 P의 값은 4가 되고 Q의 값도 나오겠죠. 그럼 P랑 Q를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쵸? 이렇게 풀 수도 있네. 세 번째가 너네 풀이일 것 같아. A의 좌표를 알파, 2의 알파서 이렇게 두고 이제 풀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알파, 2의 알파 승이라고 둔다면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를 활용을 했어야 돼서 누구? 얘가 3대 1이다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1대 3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1대 3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비가 1대 3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x좌표의 차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 x좌표랑 b x좌표의 차는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2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거 돼. 그 다음에 c 좌표에서 또 누굴 빼야 되죠? b 좌표를 빼면 되니까 a에서 2 알파승을 뺀 게 3대 1이다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정리하면 3a 곱하기 3 곱하기 2 알파승은 2 알파승 마이너스 알파니까 넘기면 4 곱하기 2 알파승은 알파 더하기 3a다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식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요 식이랑 아직 안 쓴 게 뭐야? 가 썼고 나를 써야죠. 나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구한 건대로 a 그 다음에 b의 y좌표. b의 y좌표가 알파였죠? 그래서 2분의 1 a 알파가
얼마다? 40이다. 그러면 A 알파가 40인데 자 여기서 또 질문 준유라. 요거랑 요거를 연립할 거야. 근데 대입법을 써야 되겠지? 대입법을 쓸 때 알파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 A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 A를. 왜? 알파가 두 개나 있으니까. 굳이. 그래서 A를 바꿀 겁니다. A를. 알파분의 80으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얘를 바꾸면 그러니까 연립해보자. 결론적으로 식이 이렇게 나와요. 4 곱하기 2 알파승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80 이렇게 나와요. 240이죠. 됐어요? 이거 풀어야 돼, 이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잠깐, 이거 사기꾼 마인드면 안 되는데.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로.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초월함수는 방정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했잖아. 첫 번째가 뭐야? 대입. 두 번째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더 이상 쓸 거 없으니까 대입을 해보자고. 대입은 대신에 최대한 간단하게.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인드로. 근데 이게 풀이가 진짜 말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한 수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0부터 대입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런 거 대입할 필요 없이. 근데 어지간하면 얘가 2의 거듭제곱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2의 거듭제곱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1 대입해보면 8이 나오고 얘는 241이에요. 우변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좀 더 키워야 되겠지. 2를 넣으면 얘가 16이 되고 얘가 122가 돼. 아직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4를 넣어볼게. 그럼 얘가 이제 얼마예요? 4를 넣으면 16 곱하기 4니까 64가 되고 4를 넣으면 4 더하기 60이 되죠. 어머나, 알파가 4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1번 풀이가 제일 좋겠지만 너네가 이렇게 끌고 가더라도 구할 수는 있을 거야. 알겠지? 다른 풀이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풀이도 괜찮냐? 근데 그 다 둘째 치고 정말 미안한데 이게 제일 베스트야. 알겠죠? 이게 첫 번째가 제일 베스트야.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요 풀이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풀이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건 뭐야? 이런 애들이 절대적인 거죠. 이런 애들이 조금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시켜 볼 만한 풀인 거고. 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니까. 알겠죠? 5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작년 9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평가원 9월 모의고사 22번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이건 쉬웠어. 6월, 11월이 뒤지게 어려서 그렇지 9월은 할만했거든요. 요걸 한번 풀어볼 거야. 알겠죠? 요거 한번 풀어볼 거야. 시작해보자. 진짜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너네 지수 파트라서 지수 파트고 심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기본 개념 쪽이라서 금방 풀 거예요. 무조건 입력해야 돼. 알겠지? 입력해야 여러분들 취향 유형에 이제 노란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고 할 테니까 문제는 아니고 너무 쉬워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학기 중에는 이딴 문제는 절대 안 풀 거라는 생각 갖고 그냥 지금 좀 성실하게 기본적인 문제들도 풀고 그러세요. 알겠죠? 봅시다. 일단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나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겠죠? 제 풀이부터 들어갈게요. 이게 약간 좀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약간 계산하는 형태를 보면 알다시피 계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ENFP라 또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 풀인데 y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라 했죠. 그죠? 일단 그래프 여기까지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한 가지 조금 더 저격을 하자면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을 y는 x 대칭시키면 당연히 지수함수 y는 2x승 위에 있겠죠?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수능 문제가 점 B가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자취를 이용해서 문제를 냈어요. 자취.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의 자취가 y는 x 대칭 이동하면 지수함수 위에 점의 자취가 된다. 뭐 그게 나왔는데 하여튼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저기가 2분의 13이래. 그러면 여기도 2분의 13이겠지. 맞죠? 여기도 2분의 13이겠죠? 그쵸? 근데 아까 기울기가 7분의 6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점의 기울기가 7분의 16이다. 그렇게 잡아도 되겠지만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 차가 7k랑 6k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요 직선들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요 길이가 6k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을 연장을 시켜도 여기도 6k가 되겠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야? 13k죠? 그게 얘랑 같겠죠? 당연히. 평사니까. 그래서 k가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 잘 봐. 요 점 B랑 요 점 A가 있는데 함수가 미지수가 없어. 그리고 두 점의 위치 관계가 얘가 2분의 7이고 얘가 3이야. 위치 관계 나왔잖아. 미지수 하나 잡고 이만큼 차이 난다. 이거 이용해서 식 정리하면 답 바로 나오죠. 끝. 그래서 제가 이제 뭐 B의 좌표를 알파 컴마라고 잡아요. 로그 2의 알파겠죠? 그러면 A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2분의 7 컴마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2분의 7이 될 거고 두 Y좌표의 차는 3만큼 차이 난다를 이용해서 요 친구에다가 3을 더하면 두 개가 같아진다.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넘기면 로그 2의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7이 될 거고 그게 로그 2의 3이니까 8이겠죠? 8이랑 같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7알파가 2분의 7이니까 알파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B의 좌표가 2분의 1이었고 얘 좌표 나왔고 그죠? 그럼 얘네들 좌표 나왔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여기다가 제가 2분의 1 넣으면 4가 되죠. 따라서 4,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점 Q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나올 거고 점 P의 좌표는 4,2에 반대편에 2,4가 있을 테니까 요거랑 요거의 중점에 P가 있는 거죠. 그래서 3,3이다. 그러면 A, B, P, Q에 대한 좌표를 모두 찾았으니까 사각형이니까 그냥 둘로 쪼개서 신발끈 두 개를 조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사다리꼴이란 건 아시죠? 왜냐면 한 쌍의 변만 평행하잖아요.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 나누기 2를 처리하셔도 되겠죠. 저거 구하는 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때리면 되겠지. 끝. 포인트가 뭐예요? K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찾아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물론 굳이 이 생각을 안 해도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미지수 안 잡았어요. 그냥 안 잡고 저 2분의 13을 좀 딸깍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끌고 갔더니 나도 모르게 이제 답이 나와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 보통 로그 함수 위에 점 A, B라고 하면 A랑 B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그치? A랑 B.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 가족권이 만족 안 되겠죠? 그쵸? 왜냐면 AP의 직선의 Y절편이 더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라고 평가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답이 낮았어요. 왜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던 문제입니다. 됐죠? 두 번째 풀이. 미지수 잡고 풀어봅시다. 아까 예찬이가 이렇게 풀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방법 반대는 아니야. 난 찬성이야. 로그 함수니까 지금 A의 좌표를 2의 알파승 컴마 알파라 두고 B의 좌표를 2의 베타승 컴마 베타라고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니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Y절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알파승 플러스 알파겠죠. 왜냐하면 2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 Y절편이 의미하는 게 얘랑 얘니까 두 개를 뺐을 때 2분의 13이면 되겠죠?
따라서 2의 알파승 마이너스 2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뺀다 해서 요거랑 요거랑 엮는 건 느껴지잖아. 요거랑 요거랑. 그쵸? 저는 일부러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넣을게요. 이게 2분의 13이다. 이런 정보가 나왔죠? 아직까지 모르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7분의 6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주대대로 가야 돼. 아까 내가 기울기가 7분의 6일 때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점의 간격이 7K, 6K 차이 난다. 이렇게 설명도 했잖아요. 근데 잘 봐. 7K, 6K라 두면 굳이 두 점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점을 잡았잖아. 그러면 기울기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7K, 6K라 잡은 거는 여기를 알파라 잡으면 얘가 알파 더하기 7K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였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두 점을 애초에 이렇게 잡았다면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식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머나 요거랑 요게 똑같네. 요거랑 요게 똑같네. 이런 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얘를 X, 얘를 Y라고 치환해서 그냥 연립방정식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얘분의 얘가 7분의 6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7K라 잡고 얘를 6K라 잡으면 요게 7K고 요게 6K니까 얘가 13K죠? 그럼 K가 또 얼마? 2분의 1이라는 거 나왔지? 끝. 됐지? 오케이? K가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2의 알파승 마이너스 2의 베타승이 2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연립법을 써준다면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이너스 3이 2분의 7이 돼서 2의 알파마 3으로 묶으면 얘가 이제 8만큼 있을 거고 얘는 다 줬으니까 1 되겠죠? 그래서 얘가 7 되고 그래서 얘가 2분의 7이니까 약분해주면 얘가 2분의 1이라서 알파가 2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알파가 2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알파는 2일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동일하게 다 나왔지? 끝. 세 번째. 알파 베타 안 둘 수도 있죠. 어떻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A의 좌표를 알파 컴마 로그 2의 알파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좌표를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7K고 여기가 6K니까 그걸 활용해 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7K 컴마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7K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런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차가 6K만큼 차이 난다를 이용할게요. 그러면 로그 2의 A가 더 크죠? 알파에다가 6K를 빼면 그게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7K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는 게 좀 당연한 생각이겠죠? 따라서 로그 2에 요거를 넘기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7K분의 알파가 되죠. 그게 6K가 되겠지. 조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거 당황스러워. 이거 계산이 좀 힘들죠? 그럼 빠꾸 뭐부터 할까? 얘부터 하자. 저거 연립하지 말고 얘부터 계산하자. 아니 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y절편 구할 수 있잖아. 그걸 이용해보자. y는 그러면 결국에 이 풀이랑 다를 건 없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근데 그래도 풀 수는 있다는 걸 감안해두라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얘도 요거랑 요걸 지나가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잠깐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얘 y절편에서 얘 y절편 빼면 되죠. 근데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 식 정리해 볼게요. 알파 사라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 로그 2의 알파에서 더하기 7k 마이너스 로그의 2의 알파 마이너스 7k가 2분의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랑 계산하면 로그의 2의 왜냐면 요게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7K분의 알파 더하기 7K가 2분의 13인데 얘가 6K라고 했으니까 K가 나왔죠. 이거야. 계산이 안 되면 또 돌아가면 돼. 알겠지? 돌아가셔서. 근데 돌아갈 때는 뭐 쓰면 돼요?
내가 안 쓴 게 뭐가 있을까? 아직 y절편 안 썼잖아. 그래서 y절편 식을 썼더니 이제 이 두 개가 연립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이거예요. 요거랑 요거. 그래서 7K가 13이니까 K는 얼마? 2분의 1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또 똑같은 레파토리죠.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3이 될 거고 얘가 2분의 7이니까 이걸 로그 2의 8로 바꾼다면 이거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알파가 또 나오겠죠. 알파까지 구했고 끝. 풀이 지금 세 가지 방향 다 보여요? 얘가 제일 쉬풀이죠. 쉬운 풀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야. 대신에 안 풀리면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이어나가봐.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는지. 결국 풀리게 돼 있어요.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대신에 문제 풀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무조건 중간에 한번 약간 헛발질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똑같은 식 계속 대입하면서 이거 왜 맞지? 이 식이 아닌데 유효한 식이 아닌데 막 이럴 때가 많아. 그때마다 내가 쓴 조건은 뭐가 있는지 어떤 조건을 더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상위권 문제들을 풀어낼 때 뇌를 빼고 계산하진 말라는 거야. 내가 식을 작성하더라도 어떤 거를 가지고 식을 작성했는지도 명확하게 좀 아시고 하여튼 문제 풀 때 좀 꼼꼼하게 읽고 계속 문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두라는 겁니다. 알겠죠? 말이 좀 장황했는데 세 가지 풀이 다 보시면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얘만 써야 될까? 아니겠지. 얘도 써보고 얘도 써보고 얘도 써봐. 어차피 센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 알겠지? 센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이거를 연습해 볼 때가 없을 거야. 아니면 너네가 모의고사를 풀던가. 근데 지금 아니면 이걸 풀 때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풀 때 세 가지 풀이를 전부 한번 써봐요. 너네가 시험장에서 어떤 걸 쓸지 모를 테니까. 알겠지? 이거 말고 또 다른 풀이가 있으면 다른 풀이 써보고 검증받고 싶다 나한테 연락하고. 그럼 내가 풀이 한번 읽어보고 이건 좀 괜찮은 풀인데 혹은 이거는 좀 썩은 풀인데 이러면 이제 바꾸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알겠죠? 연습해야 돼 이거는 진짜.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